양성 롤렌딕 뇌전증이라는 것은 영유아가 아닌 소아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뇌전증으로 정확한 명칭은 중심측두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파가 시작되는 부위가 뇌의 롤랜도 피질이라는 부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롤렌딕 뇌전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뇌전증은 다른 뇌전증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독특한 형체의 발작이 있어요. 혀, 입술, 잇몸, 뺨 주위의 이상 감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얼굴, 혀의 강직이 발생합니다. 그 후로 간대 아니면 강직 간대의 얼굴 경련이 나타나고요. 얼굴에서 시작한 발작의 양상은 간혹 팔, 다리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침 흘림, 언어장애, 말멈춤 등의 증상도 동반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이 발작은 꼭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성장하면 100% 사라지는 뇌전증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100% 사라지는 뇌전증이기 때문에 과도한 항경련제를 꼭 써야 될까 하는 논의가 있는 뇌전증입니다. 야경증과 양성 롤렌딕 뇌전증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자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제증이나 야경증은 수면 중에 아이가 갑자기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공황 상태에 보이는 수면장애에 속하고요. 뇌전증은 아니죠. 뇌의 자극으로 인한 경련 발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점은 있죠. 양성 롤렌딕 뇌전증은 아주 예후가 좋은 뇌전증 증후군으로서 소아에게만 발생하고 성장하면 100% 소실된다고 했습니다. 성인기에 뇌전증을 보일 확률이 1에서 2% 정도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발작을 보인 적이 없던 성인이 뇌전증 증상이 나타날 확률과 비슷하죠. 그래서 양성 롤렌딕 뇌전증은 차후에 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아주 경과가 좋은 뇌전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경련제를 오래 복용한 아이들은 복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롤렌딕 뇌전증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요.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를 복용한 아이들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경련 기간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롤렌딕 뇌전증은 항경련제 치료 없이 한의원의 단독 치료만으로 권장하는 뇌전증입니다. 항경련제로 뇌 기능을 억제하면 뇌전적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발작 자체도 잘 때나 잠에서 깰 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작 시에도 크게 다치는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 치료로서도 조기에 잘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롤렌딕 뇌전증이 원인이 되는 신체 증상인 면역 기능 문제, 소화기 기능이나 장 기능 문제, 그리고 수면 문제, 그리고 ADHD와 같은 다른 뇌신경적 질환의 문제를 같이 개선시켜 줬을 때 롤렌딕 뇌전증이 조기에 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도 같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롤렌딕 뇌전증은 뇌의 기능이 성장하고 발달하면 거의 100% 없어지는 뇌전증이기 때문에 즉 소아의 뇌가 성인의 뇌로 되면 사라지는 뇌전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뇌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후유증 없이 소실될 수 있는 뇌전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강한 그리고 독한 항경련제로서 치료하는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방 치료로서 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 롤렌딕 뇌전증은 잘 때나 잠에서 깬 뒤에 경련을 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가끔 전신적 발작을 한다면 그때는 침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항상 이야기하듯이 경련을 하고 있는 환자는 굳이 팔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아니면 빨리 낫게 하겠다고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따주면 2차 감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애들 그런 건 아니에요. 통증을 동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통증은 없고 머리가 멍한, 술 취했을 때 머리가 멍하거나 아니면 진짜 두통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발작할 때 그 상태를 보는 괴로움 때문에 아이들을 찬찬히 지켜보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 항경련제를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환자분들 보면 아이의 증상이 되게 심한 편은 아닌데 부모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발작하는 그 상태를 옆에서 저도 많이 지켜봤지만 지켜볼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들거든요. 또 안쓰럽기도 하고 보통 회복된 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완전하게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경련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요거 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당황하게 되면 애들도 나중에 불안하게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몇 차례 보다 보면 담담해지시니까 일단 애가 경련을 하고 무사히 깨어나기까지 하는 데까지 안 다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보통 짧은 시간 지나면 경련이 돌아오고 그리고 보통은 수면을 취해요. 수면을 길게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짧게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짧게 경련하는 아이들은 회복이 좀 빨라요. 하루 이틀이면 다시 회복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거는 잠시 뇌에서 전기적 스파크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뇌 손상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증이 없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애를 어떻게 케어해가지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걱정하시는 게 좋은 거지 근심을 더 한다고 해서 애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